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회생하고 또 파산 제도. 이게 우리 사회랑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회생 파산 TV 유튜브 채널 거기 홍현필 변호사님 분석인데요. 이게 그냥 뭐 빚 탕감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지 한번 균형 있게 보죠. 네, 맞아요. 이게 사실 개인 구제 목적도 있지만 더 크게 봐서 사회경제 시스템 전체를 보고 설계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오늘 얘기 나누면서 이 양면을 다 짚어보고 제도의 본질이 뭔지 또 앞으로 뭘 더 고민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자료에서 홍현필 변호사님이 첫 번째로 꼽는 게 내수 소비를 좀 살릴 수 있다 이 점이네요.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소비를 거의 못하던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좀 숨통이 트이면 다시 지갑을 열게 되고 이게 결국엔 경제 전반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분석이신 거죠? 네, 맞아요. 구매력을 잃었던 경제 주체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순기능이죠. 뭐 간단히 말하면 회생은 소득으로 필드 일부를 꾸준히 갚아나가는 거고 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건데 어쨌든 둘 다 이런 소비 회복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험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사람들이 빠지는 걸 좀 막아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 이용이 막힌 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사채 쓰고 더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아예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거네요. 일종의 안전판이랄까? 정확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예방하는 효과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분석에서는 이 제도가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점도 강조해요. 이게 결국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우리 사회가 사실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제도가 그런 실패 경험을 오히려 자산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실패를 좀 용인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 네, 그게 단순히 개인 구제를 넘어서 혁신이나 도전 정신을 북돋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했을 때 드는 비용을 사회가 어느 정도 같이 짊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건 시각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비판이 역시 그거죠.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진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누군가의 빚이 이제 탕감되면 그 손실 부담이 결국엔 다른 금융 소비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 예를 들면 뭐 대출 이자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대출 심사가 더 빡빡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그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뜨거운 감자가 있죠.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힘들어지면 나라에서 어떻게든 구제해 주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악착같이 빚을 갚아야 하나 이런 식으로 채무자들의 책임 의식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할 테니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고 또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결국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에요. 자료 분석에서도 홍현필 변호사님이 강조하셨듯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문턱을 너무 높이지 않아서 기회를 줘야 하지만 동시에 이걸 악용하려는 시도는 아주 엄격하게 걸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자체는 좀 쉽게 할 수 있게 열어두더라도 그 심사 과정에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혹시 뭐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그런 건 아닌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려면 아주 정교하고 엄격한 심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홍감필 변호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양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기의 발판이라는 희망을 주지만 또 동시에 도덕적 해이나 금융부담 같은 현실적인 고민거리 사이에서 참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법률 제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실패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제도의 순기능과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법적인 장치 하나만으로 실패한 사람을 향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혹은 재기를 막는 보이지 않는 여러 장벽들까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이 질문은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